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경자입니다. 오늘 2026년 국내 상장 리츠와 인프라 펀드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장 리츠와 인프라 펀드의 키포인트는 그간 강조했던 NAV가 아니라 주주에게 환원되는 현금 흐름입니다. 네, 먼저 상장 리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상장 리츠는 금리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국내 금리보다는 미국 금리의 연관성이 훨씬 높습니다. 2025년 미국 금리가 하락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상장 리츠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국내 상장 리츠의 평균 금리인데 2024년에 4% 초반으로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서 2026년에는 리츠들의 평균 금리 하락폭은 가장 크게 확대되는 모멘텀이 강화되는 시기로 판단합니다. 리츠의 성장 전략은 내적인 성장 그리고 외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 차원에서는 과거처럼 보였던 그저 완공자산을 담는 수동적인 전략이 아니라 개발 시점부터 프로젝트 리츠 구조에 참여해서 향후 지분 형식으로 인수를 하거나 합병 형식으로 들고 오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임대료 측면에서도 2025년부터 리츠들이 사전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높이려는 노력을 한 끝에 실제 20% 내외의 임대료를 인상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주의 배당에 우호적인 요인입니다. 리츠의 가장 큰 변수는 금리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리츠들의 조달 금리는 후행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2026년이 과거 대비해서 가장 조달 금리 하락폭이 큰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리츠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26년에는 대부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조달 금리 하락을 보일 전망이고 일반적으로 리츠는 100bp 정도 조달금리가 하락할 때 배당 수익률은 100bp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026년은 배당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합니다. 실제 주요 리츠들은 2025년부터 점차 배당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6년에는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색 점은 리츠마다 처분이익을 환원하는 특별 배당 시점 혹은 의미 있는 변화로 인해서 배당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시점이고 이러한 횟수들이 여러 리츠에 걸쳐서 증가하고 있음은 주주 환원에 긍정적입니다. 리츠를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주가 상승이 높은 종목들도 많지만 이제 너무나 큰 변동성에 시장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배당주의고 규칙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한 리츠 측면에서는 이러한 저베타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강조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 종목인 SK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5%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이 국고채 금리와의 갭도 스프레드도 200bp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처럼 리츠는 주가의 변동성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200과 같은 벤치마크 대비해서 베타는 매우 낮아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는 포트폴리오 배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 펀드는 국내에 메커리 인프라와 KB 바레 인프라 두 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프라 자산은 30년 정도를 운영하고 이 만기에는 주무관청에게 이 운영권을 반납하면서 청산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자산마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선순위 원금 상환과 그리고 선순위 이자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주로 배분을 하고 15년 이후부터는 후순위 상환과 그리고 후순위 이자 지급에 전념하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 이자 수익이 인프라 펀드의 주요 수익원인 국내 주주 입장에서는 자산별로 연령이 15년 이상이 넘어가면은 가장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프라 개별 자산의 LTV는 선순위 대출 상환이 완료된 15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하고 이는 주주 입장에서는 후순위 대출 이자 수익이 가장 빠르게 회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 상으로도 모멘텀이 크게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KB 바레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멘텀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주요 자산군들이 배치되어 있음이 포인트입니다.
최근 인프라 펀드를 둘러싼 우호적인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 인프라 펀드, 상장 인프라 펀드는 차입 비율에 대해서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을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잦은 유상증자의 위험을 주입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메커리인프라와 KB바레인프라는 인프라 펀드별 가용 차입 여력을 기존 대비해서 3배 이상 증대시킴에 따라서 메커리인프라는 2조 이상 증가하고, 그리고 KB바레인프라는 차입 여력이 약 6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고질적인 리스크였던 인프라 펀드의 유상증자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공모 인프라 펀드에 부여되고 있는 세제 혜택, 분리과세 혜택은 2028년 말까지 한 번 더 연장이 되면서 이제 편리하게 전용 계좌를 통해서 인프라 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펀드는 2026년에 가장 높은 성장기를 구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나 그리고 전력 에너지와 같은 투자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유동성을 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금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간 금융기관이 인프라 펀드에 출자를 함으로써, 또한 정책 자금이 75조 원 정도 저리 대출과 그리고 에쿼티 투자를 동반해서 1대1로 매칭시키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금융 국민성장 펀드의 배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신 그 상장 인프라 펀드의 딜소싱 기회도 동반해서 늘어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츠에서 추천 종목은 SK리츠입니다. SK리츠는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5% 초반 정도이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배당을 꾸준히 분기별로 시연해 왔고, 또한 최근에는 SK 판교 오피스를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없이 잔여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주주 희석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채를 발행하고 또한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LTV를 6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신용평가 등급인 AA- 유지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하나리츠입니다. 하나리츠는 2024년에 대규모 유상증자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주가가 침체를 겪었지만 2025년 들어서 시장금리 하락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가장 큰 자산인 장교 빌딩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서 상장 초기인 5% 후반의 조달금리에서 현재 3.7%까지 약 200bp 이상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리츠의 배당 여력 상승을 시사를 합니다. 다음은 메커리인프라입니다. 메커리인프라는 가장 오래된 상장 인프라 펀드로서 2006년 상장 이후부터 6%대의 배당 수익률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꾸준히 집행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배당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각종 정책적인 지원과 구조적으로 인프라 시장에 대한 투자 증가를 고려를 한다면 2028년부터는 과거 보였던 높은 배당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보수적으로 추정한 배당 기준으로도 2026년에는 6%대의 배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KB바레인프라입니다. KB바레인프라는 2024년 말에 상장했고, 핵심 자산으로서는 현재 교통량이 예상을 초과하는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후순위 이익과 그리고 배당 지급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KB바레인프라에 유입되는 현금 흐름 구조를 보시면 2024년에 후순위 이자와 후순위 상환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현재 교통량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지급 단계도 2030년부터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령 LNG 터미널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서 2026년부터는 새로운 자산으로부터 후순위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이 추가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2026년에는 상장 인프라 펀드와 상장 리츠의 투자 포인트는 NAV가 아니라 강력한 현금 흐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는 시장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배분 목적에서 가장 적합한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